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많은 분들의 그동안에 궁금해 하시는 차 보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차 보관에 대해서 개인적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 또는 기타 제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튜브를 보시고 이것저것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말이 맞냐?" 식으로 하긴 자꾸 연락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이차에 대해서, 그리고 보이차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이차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이 차 보관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비싼 차를 사 놨다고 해서 그 차가 당장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여름에 덥고 습할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비가 아주 자주 옵니다. 그리고 온도도 굉장히 높고 습합니다. 이럴 때는 차를 보관하는 데 있어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늘 간단하게 한다고 하지만 길어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보이차 생활하는데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정립을 시키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자꾸 많아지게 되네요. 이 점 양해를 하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을 얻으면은 그걸 믿고 정확하게 지키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차를 하는 데 있어서 어 그렇게 차 생활을 매일 그렇게 늘상 뒤집다 보면은 올바른 차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보이차를 어디다 보관하고 어떤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첫째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 차의 장소, 이런 곳을 적어도 지금은 날이 따뜻할 때, 햇볕이 쨍쨍 났을 때 반드시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번 내지 두 번은 문을 열어서 섭을 없애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해서 차가 신선한 공기와 산소를 접촉하게 해서 맑은 차가 되게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를 차방은 가능한 한 불도 밝게 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잠깐 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볼일 보려고 한 10 분, 20 분, 한 30분 불 켜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 얘기는 하루 종일 밝게 해 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 주일에 요즘 같으면은 햇볕이 나올 때 반드시 문을 열어서 안에 섭을 날려 줘야 됩니다. 그 섭이 오래 차 있으면은 어 차의 맛이나 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보이차 보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온도와 습도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도대체 몇 도의 온도에 어느 정도의 습에 내가 보이차를 보관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은, 자, 상대 온도가 28 도에서 30도 정도. 요즘 보통 한 30 몇 도 넘어가죠.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온도는 괜찮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습이 문제인데, 습은 보통 한 안에 방 안에 차 있는, 그렇게 차를 놔둔 차방에 차 있는 습도가 80%가 넘어가면은 위험합니다. 자, 이 80%가 넘어가는데 안에 온도가 한 25도 된다. 이러면은 또 별로 상관은 없어요.
자, 섭하고 온도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습도가 80%가 넘어가고 방 안 온도가 만약에 35도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지 말고 금방 섭은 피지 않습니다. 곰팡이는 피지 않으니 방금 제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방문을 열어서 바깥의 온도와 안의 온도, 그리고 공기, 습도를 이렇게 교환되게끔 해주시면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돼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35도, 방안 온도가 35도 이상, 예를 들어서 33도 이상만 돼도 33도 이상 습도가 85%, 90% 되는 방을 그대로 문을 닫아두고 몇 달을 방치한다. 그러면은 100% 곰팡이가 핍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차를 보관하는 용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차를 사시면은 병차를 사시잖아요. 병차를 사셔서 그것을 잘 보관한다고 해서 보통 우리나라 이제 유약이 막 그렇게 섞인 그런 단지에다가 보통 보관을 하는데, 이것이 꼭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옹기나 단지에 차를 보관하시면은 이런 여름철에 까딱 잘못하면은 차가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차에 대한 지식이나 섭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단지나 옹기 이런 곳에 보관을 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옹기에는 어떤 차를 보관하느냐? 나는 차를 보관하려고 옹기를 잔뜩 사놨는데, 아니면 우리가 항아리, 예, 특히 뭐 달항아리 뭐 이런 것들 사놨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되물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곳에는 산차, 예, 산차를 보관하시면 돼요. 예, 산차를 보관하는 데는 이 옹기 종류가 아주 유용합니다. 자, 옹기라고 또 다 같냐, 그리고 항아리라고 다 같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다가 이 말 저 말을 자꾸 묻거든요. 묻다 보면 더 혼동될 때가 있어요. 자, 참고로 저는 도자기를 만지는 사람이고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제가 도자기나 용기에 차를 보관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뭐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테스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도자기류의 옹기, 그리고 이 항아리에는 산차를 넣어두면 좋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옹기나 도자기류도 반드시 유약이 양면, 그래, 안쪽, 바깥쪽 유약이 다 칠해져 있는, 다 그 유약이 발려져 있는 것은, 별로 옳지가 못합니다. 또, 왜? 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이차는 반드시 숨을 쉬어야 돼요. 예,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을 쉰다는 얘기를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산소 투과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도자기로 보면은 반들반들반들한 유약을 다 묻혀가지고 아주 잔뜩 묻혀가지고 그러면은 산소가 그 안에 투과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은 산소가 투과된다 합니다. 예, 산소가 아주 투과가 안 되진 않아요. 맞아요. 투과는 되지만 보이차가 순조롭게 숨을 쉬고 발효가 되는 여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보이차를, 병차를 넣든 산차를 넣든 보관하는 그 용기, 도자기 용기는 유약이 발리지 않는, 유약을 쓰지 않은 그런 용기에다가 보이차를 반드시 담아서 보관해야만
올바른 보이차가 숙성하는 데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그 옹기는 어떤 것이 있냐? 이 부분에서 참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 이런 그런 항아리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 자, 첫 번째는 원료의 문제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이 원료를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원료를 썼는지.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기 쉬운 도자기류. 우리가 보면은 약간 항토색이 나는 게 있죠. 항토색. 우리가 이제 톡이라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 좋다고 하니까 또 누군가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이렇게 막 판매를 하는 걸 사서 거기다 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이런 항토류로 만든, 그러니까 붉은색 빛이 나는 도기류 있죠. 바깥에. 좀 싸죠, 이런 거는. 이런 것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까지는 좋은데, 이거는 또 보이차를 보관하는 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왜? 이런 항토 점질로 가지고 만든 토기류는 건강에는 좋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보이차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항토류가 또 완벽하게 한 1300도 이상씩 올려서 우리가 얘기하는 장작가마에 구워낸 항토 독이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보통 이런 항토 독일은 그렇게 온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설사 그렇게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다 하들 약간의 섭이 있어도 항토 냄새가 나와요. 그 흙 냄새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건강한 측면에서 맡으면 참 좋겠지만, 보이차를 거기다 두면은 보이차는 뭐예요? 흙 냄새가 다 배어서 거의 망치는 지름길로 간다. 그래서 최악의 그 용기는 항토로 만든 도기 제품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나라 항아리 중에서 보면은 약간의 어떤 그 석기 재질은 각종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 모래가 많이 섞여 있다든지 뭐 이런 그겠죠. 그런 원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이게 하는 자기 재질로 만들어서 천년 유약을 바른, 그래도 안에는 바르지 말고 바깥에만 천년 유약을 발라서 장작가마로 구워냈다면은 여기에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놓고 여기에는 차를 보관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항아리류나 도기류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비싸도 나는 거기 보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보관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의 보이차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항아리 속에 꼭 내가 넣어야겠다 이러면은, 자, 이렇게 그 항아리의 재질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단순히 그것을 만든 분의 말만 믿고 무조건 그 항아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만드시는 분이 그 재료의 원료의 성질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차를 잘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만든 이 항아리는 아주 좋은 품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분 나름대로 아주 좋은 원료와 좋은 재료와 정성 들여 만들었지만, 내 얘기는 보이차와 맞나 안 맞나,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이차를 보관하는 용기 선택에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옹기 있죠, 옹기. 옛날에는 간장 담고 된장 담고 이런 옹기들은 그거 어, 천년 재료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요즘 나오는 옹기들이 과연 옛날에 우리가 정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천연 잿물 유약을 발라서 나올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화학유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잘 유의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옹기도 우리나라 옹기는 훌륭한 거죠. 사실 옹기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제품이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보이차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옆으로 새서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보면은 무슨 잡지나 무슨 TV나 이런 데 가서 약간 사회적으로 뭐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분이 나와서 어디 가서 어떤 물을 떠서 차를 우리면 참 좋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는 완전히 그분은 차를 모르는 그냥 물만 전문가, 차 전문가는 아니에요. 물만 전문가의 얘기다. 그렇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는, 참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우리가 마셨을 때는 참 좋아요. 맞아요. 그분 말이. 그렇지만 그것을 찬물로 이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새겨들어서 빨리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그래서 뭐 어떤 내가 뭐 바이오 전문가인데 이게 어디 이런 물이 좋아서 이 물이 차로 찬물로 쓰면 좋다. 여러분 그 물 듣고 한번 떠와서 한번 차 우려 보세요. 물론 여러 군데 말하면 그중에 한두 군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차하고 맞는 물도 있을 거니까. 근데 내가 생각에는 거의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마셔서 좋은 물과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깨끗해서 좋은 거와, 차는 뭐예요? 과학입니다. 자, 침대만 과학이 아니에요. 차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 어떤 물질이 섞여있냐에 따라서 차 맛은 완전히 변질되게 우러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따르면 제일 좋습니다. 차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유구의 다경에 보면은 어떤 물을 쓰면 좋은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떤 물을 쓰면 좋은지. 물론 그것도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다르게 해석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 차를 하는 데 있어서 차 보관이나 차를 우리는 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애초에 기초적으로 잘 어느 선생님한테 배운 지식, 차 선생님한테 배운 지식으로 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 유튜브나 이런 거에 좀 너도 나도 떠들다 보니 아마 지식이 많이 헷갈릴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산차를 보관해 놓은 곳인데, 이거 내가 옛날에 찍어 놨던 거예요. 찍어 놨던 사진인데, 산차를 담은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는 자도 항아리입니다. 자도 항아리고, 여기에 산차를 가득 담아 놨는데 지금 이게 거의 뭐 한 7-8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수분이 빠진다는 거예요. 차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유약을 바른 용기와 바르지 않는 용기.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용기는 어떤 게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볼차 생활하면서 가깝게 있는 도구가 뭐예요? 자사오잖아요. 그래서 자사호 또는 자도. 자, 이것은 왜 이 용기들이 유명하냐. 차를 하는데 필수로 이 용기를 써야 된다 생각하고 이걸 차고로 만들어서 보급이 되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유약도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내가 요번에도 저 중국에 와서 그 박람회에서 어떤 그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양반이 천년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사오를 만들 때는 그 유약 속에 이제 소위 우리로 표현한, 우리나라 표현 풀 같은 걸 넣는데요. 풀을 왜 점액질이 이렇게
굉장히 끈적이게. 그러면 이게 호를 만들기가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 점액질이 얕으면은 자사호가 만들기가 어려운 것은 이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초자가 한 두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걸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 초보자가 기술이 없으니까 이걸 2, 3일씩 만지작거리잖아요. 다 망가져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게 자토의 기본 원리. 왜? 돌가루잖아요. 얘는 흙이 아니에요. 돌을 빻아서 분말로 만들어서 만든 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분 증발이 빨라요. 예. 그리고 열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열에 민감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분이 빨리 마르죠. 왜 자사호로 호를 만드는지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제 두 마디에 아하 그렇구나. 자사호에는 뭐예요? 우리 끊임없이 물을 붙여놔요. 쓰고. 예, 그죠? 그래서 그걸 또 깊이 얘기하려면 여기서 끝도 없고 오늘은 그 보이차 보관에 대해서 하니까 이제 자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로 만든 항아리, 용기에다가 차를 보관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도예요. 자사호는 뭐예요? 저기 이싱, 의형에서 나오죠. 거기서는 이걸 오색토라 해요. 왜? 기본적으로 돌 색깔은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오늘 이 얘기 다 하면 또 끝도 없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면 내가 자사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자사와 자도에 하면 돼. 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도도 점토질의 돌이에요. 점토가 굳어서 돌이 된 그런 돌인데 얘도 이걸 빻아서 고운 모래로 만들어서 점토로 만들어서 이렇게 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도도 유약을 절대 묻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도자기를 하시는 분도 자도의 반질반질 끝을 보고 이거 유약 묻혔다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묻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물론 오바해가 무식하다 얘기를 했는데 뭐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도자기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잘 모르면은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 대부분의 자기 지식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내뱉어서 그걸 굳히려고 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자도는 꼭 유약을 묻힌 것 같이 반질반질해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은 유약을 묻혔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강을 낸 겁니다. 그렇게. 예, 전혀 유약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물론 다른 흙토 다른 재질들도 유약을 묻히지 않고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전혀 유약을 묻히지 않고 나오는 도자기들이 있어요. 유럽 쪽에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뭐 유럽까지 가서 그걸 사가서 보이차를 담는다는 것은 무리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아시아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보이차 용기로 쓸 수 있는 것은 가장 알맞게 쓸 수 있는 것은 자사와 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관장님 제가 우리나라 그 도자기에다가 보이차를 넣어놨더니 막 향이 너무너무 막 진하게 나오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자, 그런 분들 10년만 딱 거기 넣어놔 보세요. 나중에 쿰쿰한 냄새에다가 눈으로는 안 보여요, 섭이. 왜? 적당히 그분도 관리를 잘했다고 봐야 돼, 그 정도면. 섭이 안 보일 정도의 깨끗하게 관리했다면. 그런데 뭐예요? 속으로는 섭이 서서히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왜? 그 항아리에 섭이 안 빠져나가고 차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셔보면 똑같은 차를 마시는데 외부에 보관해놓은 사람 그런 우리나라 항아리에 보관해놓은 차는 똑같은 차인데도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를 특히 제일 좋은 방법은 항아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장작가마, 그런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항아리가 있으면 제일 좋긴 좋겠죠.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산차는 항아리를 넣어라, 항아리에. 근데 유약이 묻혀지지 않는 항아리에 넣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항아리에 넣기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차를 마시기 위해서 병차를 이렇게 뽀갠 거 있죠, 잘게. 자, 뽀갠 것은 이거 내가 최소한 1, 2개월 안에는 다 먹어 치울 거니까, 이것은 조그만 항아리 용기에 담아 놓으면 거품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자, 병차 같은 것은, 자, 그러면은 나는 차 사기도 바쁜데 또 항아리까지 사야 돼? 이런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항아리에 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차를 한 통을 사시면은 죽순에 쌓여있잖아요. 7편이요. 죽순 그대로 집에다가, 방에다가 라면 박스나 식품 박스에 딱 담아서 조금 이렇게 높은 데서 딱 올려놓으면은 최고로 좋습니다. 항아리 살 필요 없어요. 예, 절대. 아니면은 라면 박스 딱 넣어서 보관하시면은 항아리 값도 아끼고 차가 아주 익어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쓰는 것은 뭐예요? 산차나 병차를 먹기 위해서, 몇 달 내에 먹어 치우기 위해서 음용하기 위해서 뽀개 놓은 산차를 그냥 놔두면 또 섭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항아리다 딱 보관하면은 섭도 날아가고 또 차가 아주 깨끗하게 거품이 된다는 사실 꼭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마칠까 하는데, 또 비 오는 날 차방 문 열어 놓는다고 해서 비 오는 날 낭만도 있고 좋다 그러면서 차방에 문을 열어 놓으면은 여러분들 섭을 왕창 불러 들이는 꼴이니까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차를 보관하는 데는 사람이 귀견을 안 하더라도 자주 왕래하는데 보관하면 최고로 좋습니다. 서재라든지 이런데 내가 자주 왕래하는데. 그리고 차는 뭐예요? 햇볕을 절대 보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지식이라고 어디서 배웠다고 관장님이 항아리에 넣고 제가 베란다에다 딱 내놨습니다. 베란다에 내놓으면 어떻게 햇빛 들어오죠? 그러면 그 햇빛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아유, 항아리에 넣었는데 햇빛이 그 항아리에 들어갑니까? 딱 대받아요. 그래서 너무 스스로 똑똑해서 탈인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햇빛이 안 들어가면 그건 또 항아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절대 항아리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으면 안 되고 그늘진 곳에다가 놓고, 바닥에는 반드시 나무 판자로 이런 걸 하나 놓고 그 위에다 항아리를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뽀갠 차를 넣어놓은 항아리라도 바닥에는 놓지 마세요. 반드시 뭐 밑에 뭔가를 하나 깔고 습을 방지할 수 있는 걸 하나 깔고 올려놓으시면 가장 현명한 차 보관 방법이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보관 방법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 저희 문화원 방문하셔서 1:1 개인 지도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차 보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잘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차를 잘 보관하셔서 좋은 차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주변에서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차 생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